이번 점프 페스타 2022에서 정말 많은 드래곤볼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개봉될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 극장판 관련 소식은 물론 지금 연재되고 있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그래노라 편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으므로 절대로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렌장스의 우사기입니다. 점프 페스타 2022가 12월 18일과 19일에 열리게 되며 많은 점프 관련 만화들의 소식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드래곤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 극장판 개봉일이 공개. 맞아요, 드디어 개봉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일본 개봉일만 공개가 되었지만 2022년 4월 22일로 2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2가 그렇게 좋으면 2022년 2월 22일도 있는데 왜 4월 22일? 약 4달 후면 드디어 드래곤볼 슈퍼 새로운 극장판이 일본에서는 개봉하게 되는 거죠. 다른 국가에서도 2022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예전에도 있었으니까요. 국내 개봉도 2022년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3D 애니메이션임은 변함없다. 이번에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지만 정말 괜찮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디즈니 3D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아니고 드래곤볼 코믹스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좋았습니다. 토리야마도 이번 점프 페스타에서 메시지를 통해 언급을 해 주었는데요. 이번은 특히 영상의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지금 시점으로 저는 아직 일부의 영상만 봤지만 감격해 버렸습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긴 여기서 3D 애니메이션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세 번째, 이번 극장판은 드래곤볼 원작 결말의 1, 2년 전의 이야기. 이번에 공식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의 웹사이트가 갱신이 되면서 팡의 설명에 대한 내용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팡의 나이 3살. 공식 설정으로 팡은 에이지 779년생이고 원작의 마지막인 제28회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이야기는 에이지 784년입니다. 팡이 만 4살이고 또 5살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슈퍼 히어로의 팡은 3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에이지 782년에서 783년이 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이긴 하지만 예전에 팡의 유치원복을 입은 일러스트도 공개가 되었었거든요. 유치원에 들어가는 해, 그러니까 만 4살이 되는 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도 싶었고요. 팡이 유치원에 들어갈 만 4살이 되는 해라고 하면은 에이지 783년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이번 극장판 소개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세계 흥행 수입 135억엔의 메가 히트를 기록한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2018년,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드래곤볼 슈퍼 시리즈의 최신 영화가 새로운 각성을 하며 등장한다. 이게 브로리 이야기의 4년 후라는 건지 아니면 브로리가 개봉을 하고 4년 후 2022년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정신이 없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와, 이거 노렸더라고요. 어느 쪽이 되던 상관이 별로 없었어요. 브로리가 극장에서 개봉되고 실시간으로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브로리는 에이지 780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번 극장판은 에이지 783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 4년 후의 이야기. 극장판은 2018년 겨울에 개봉했기 때문에 2022년 봄에 개봉한다면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와, 이런 거 보면 정말 드래곤볼 막 만드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네 번째, 드래곤볼 슈퍼는 원작 결말과 연결이 된다. 사실 지난 트레일러는 손오공과 브로리의 모습만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새로 공개된 트레일러에서 베지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베지터도 함께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터 형, 이제 2인자 자리도 부족해서 3인자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원작 결말 부분에서 손오공과 부루마가 약 5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공이 그래노라 편 이후에 지구로 가지 않았다며, 그리고 우주 서바이벌 편, 브로리 편, 은하 제수 편, 그래노라 편이 모두 에이지 780년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을 해보면요, 손오공 부루마가 만나는 에이지 784년까지 약 5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는 말이 연결이 되네요. 다섯 번째, 베지터는 손오공을 이기려고 우이스의 밑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건 드래곤볼의 너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제가 다 현타가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이번 극장판에 손오공과 베지터의 설명을 보면요, 손오공은 지구에서 자란 사이여인,
지레인이나 브로리와 싸우며 아직도 성장하는 중. 현재는 우이스 밑에서 수행하고 있다. 베지터를 보면요, 긍지 높은 사이어인의 왕자이며 트랭크스의 아버지. 언젠가는 오공보다 강해지기 위해 직역으로 하며 오공에게 승리하기 위해 오공과 함께 우이스 밑에서 수행하고 있다. 아니 이럴수가, 베지터가 손오공보다 약하다고 적혀있네. 이런 반전이가 아니라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베지터가 손오공을 이기겠어요. 드래곤볼의 흐름을 보면 베지터가 손오공보다 강해져도 결국은 다시 손오공이 강해지거든요. 거기다 원작 결말도 베지터가 언젠가는 손오공보다 강해지겠다 이렇게 말한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베지터보다 손오공이 강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작가님과 제작진들의 베지터에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 또한 베지터가 우이스 밑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비루스에게 배울 게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루스가 가르쳐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비루스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비루스에게 수행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레드리본 군과 인조인 간의 부활. 이번 극장판에 레드리본 군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감마 1호, 2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아마 인조인간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는 했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5반의 대사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로버트는 아니고 인조인간인가? 감마 1호, 2호가 완전한 로버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인조인간 16호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인조인간 17호와 18호와 같이 인간을 베이스로 한 인조인간이란 뜻일까요? 그리고 이번에 감마 1호와 2호 성우분들이 누군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감마 1호의 성우는 카미야 히로시로 진격의 거인 리바이의 성우로도 유명하고요. 감마 2호의 성우는 미야노 마모루로 건담 더불어의 세스나이프 세이에이와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의 성우로도 유명합니다. 이들 감마 1호와 2호는 레드리본 군이 어떤 목적으로 개발한 인조인간이라고 하는데요. 또 공개된 다른 대사를 보면 감마 1호가 말합니다. 적의 조직에 들켰을 가능성도 있어. 감마 2호입니다. 혹시 들켰다고 해도 그땐 조직을 통째로 쓰러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어떤 조직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피콜로의 성우분도 이 조직이 무엇일까 하면서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조직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레드리본 군이나 제트전사들 쪽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진정한 진 보스를 말하는 것일까요? 잠시 제가 소설을 써보며 그동안 과거 메인 빌런들이 슈퍼에서 모두 등장하고 있었지만 셀만큼은 등장하지 않고 있었는데 게로 박사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셀 등장 각일까요? 아니면 진짜 별것 아닌 대사인데 제작진들이 이 대사를 공개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일곱 번째, 소노반이 피콜로의 도복을 입었다. 소노반이 오징어 게임 복장도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도복도 아니고 피콜로의 도복을 입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방금 전 이야기와 조금 연결이 되지만요, 셀편에서 인조인간이 등장했고 피콜로와 인조인간이 싸웠어요. 셀편에서 소노반이 피콜로와 같은 도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처음으로 슈퍼사이어인2로 각성하기도 했고요. 슈퍼히어로 극장판 트레일러를 봐도 각성해라 오반 나왔죠. 정말 이번 극장판은 셀편 오마주가 메인인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재미있는 게 이번 극장판 5반의 설명을 보면요, 손오공의 장남, 오공이나 베지터를 능가하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학자로서 온화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극장판 트레일러로 보여준 모습과 이 설명의 글이 너무 다르잖아. 셀편에서도 오반이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각성을 해서 슈퍼사이어인2로도 변신을 했거든요. 다음 피콜로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소노반의 스승이자 지금은 팡을 수행시키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피콜로 앞에 나타난 감마 2호였죠. 그리고 피콜로와 팡이 납치되었거나 했기에 온화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학자 소노반이 싸우게 되었고 피콜로를 존경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피콜로의 도복을 다시 입고 싸우게 되는 흐름이 아닐까도 싶었어요. 피콜로는 어떻게 보면 소노반의 스승이기도 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물이죠. 진짜 이번 극장판으로 소노반 정말 떡상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길로 가겠다는 소노반이 여기서 분노하고 각성하고 또 슈퍼사이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얼티밋 슈퍼사이언이 소노반이 될 것인지 새로운 슈퍼사이언이나
얼티밋 2 5반이 될 것인지, 아니 5반 팬도 아닌 제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5반 팬분들은 지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부활의 F에서 손오반 욕 많이 먹었었는데 제발 이번에 이미지 체인지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 슈퍼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그레노라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8번째, 그레노라 편은 클라이막스에 접어든다. 이번 점프 페스타에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편집 담당자인 빅토리 우치다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광고를 하면서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의 새로운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연재되고 있는 그레노라 편은 클라이막스에 접어들고 있으며 2022년도에 이제 또 새로운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그레노라 편이 의외로 가스와 엘레크의 싸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모두가 기다렸던 프리자는 다시 등장하는 것인지, 이번 그레노라 편의 스토리가 다음 새로운 이야기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인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무엇보다 그레노라 편 이후가 극장판 슈퍼 히어로와 연결이 되면서 원작과 만나 드래곤볼 슈퍼의 이야기도 끝이 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건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레노라 편 이후도 스토리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점프 페스타에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만 모아서 제 생각을 더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3D 작화라든지 드래곤볼 슈퍼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닐까 했던 걱정이 말끔하게 사라져서 정말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점프 페스타에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고 또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매달 적게는 커피 한 잔 값으로 1년 장소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이 보너스를 주었다는 대사를 이번에 피콜로 성우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용이 지구가 위험해질 것이라 생각해 이번에는 소원을 초월한 어떤 것을 덤으로 제트 전사들에게 해준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드래곤볼이라며 신나게 싸우고 엉망이 된 지구와 죽은 지구인들을 복구하는데 드래곤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또 드래곤볼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 너무 급하게 촬영을 해서 그런 건지 좀 많이 숨이 차서 영상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